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서핑하다 보면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던 분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분들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면 내용들은 대부분 그 디지털 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암호화 자산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암호화 자산이 대중화되기 전 단계에 암호화 자산의 초석을 다질 정부 주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김미경 강사님이랑 네오의 지식창고, 평소에 제가 좋아해서 많이 시청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아마 저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이라든가 CBDC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는 사실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워낙 가격에 들쭉날쭉했던 전적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이미지 때문인데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화폐라는 프레임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방송에서 제시되는 그 화폐의 필수 요소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비트코인에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산으로 본다면 저 내용들은 깔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자산의 가격은 들쭉날쭉한 게 당연히 맞고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한정된 수량, 전세계 통용자산, 그리고 거의 모든 암호화 자산 거래소에서 기축 통화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니까 대중들에게는 비트코인은 영 미덥지 않은 것인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많은 경제 관련 유튜버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시던 다른 유튜버 분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아주 큰 범위에서는 기업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특정 생태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요. CBDC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컨텐츠화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한 것이니까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만큼 사실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없으니까 말이죠. 그죠? 지금 기존 투자자들,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중들에게는 많은 인식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여러분들이 암호화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CBDC와 같은 기능을 하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지금 가장 많은 발행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 자산 시장을 이끌어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기능들은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CBDC가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지는가?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에서 CBDC가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CBDC를 발행하게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각국의 거래소에 이 CBDC가 사용된다거나 정부에서 인증하는 또 검증된 1금융권에서 운영하는 거래소 같은 곳에서 CBDC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기업에서 발행하는 각종 스테이블 코인들의 매력적인 특정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메리트가 있다면 분명히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아무튼 CBDC는 각종 암호화 자산들이 대중화되기 전까지의 초석을 깔아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럼 이 CBDC가 곧 출범하려고 한다는 이 시기에 여러 플랫폼이나 유틸리티 코인들 중 어떤 것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겠죠. 이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새로 사용될 각국의 CBDC를 발행하는데 또는 그 CBDC의 원장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플랫폼들이 아마 생존 확률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포스트에서 제공하는 한국은행 자료에 각국의 CBDC 추진 현황을 나타낸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선 크게는 이용하는 목적이 거액인지 소액인지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거액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CBDC를 발행하는 나라는 스위스,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태국, 홍콩 등이 있고요. 소액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동카리브, 스웨덴, 중국, 바하마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많이 주고받으면 거액이고 적게 주고받으면 그냥 소액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위에 언급된 여러 나라들은 CBDC를 추진 중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 원장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분산 원장을 사용한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이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아주 당연한 거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은 빠질 수 없는 그런 요소겠죠. 그리고 이 분산원장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CBDC와 나머지 기타 산업이죠. 자, CBDC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은 순서대로 코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쿼럼이 있습니다. 코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R3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XRP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CBDC 바람에 힘입어 XRP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XRP와 코다 체인을 사용하는 CBDC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XRP의 가격 팽창은 국제 송금과 자산의 이동 간에 발생되는 각종 가격 팽창 시나리오를 갖고 그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CBDC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릴 리는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두 CBDC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환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환차가 생기는 걸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어 이익을 얻는다던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갑에 10,000원짜리 종이돈 넣어놓는다고 해서, 아니면 뭐 통장에 10,000원 넣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70,000원이 되고 80,000원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가치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CBDC는. 자, 그러니까 코다 블록체인 안에 CBDC가 돌아간다고 해서 XRP의 가격이 오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R3랑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니까 뭐 전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또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음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입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리눅스 재단에서 주관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이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IBM입니다. 여담이지만 아마 미래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체인인 애저와 IBM의 하이퍼레저가 많은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코다 블록체인 다음으로 CBDC 테스트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이 여러 하이퍼레저, 예를 들자면 뭐 하이퍼레저 소투스, 이로하, 인디 등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이 하이퍼레저들의 거의 대명사라고 불려지고 있고,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허가형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거래 내용을 기밀로 유지할 수도 있으며, 내부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개발 언어인 자바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CBDC 활용 테스트의 두 번째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하이퍼레저와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야기될 이더리움이 사실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하이퍼레저가 서로 어떤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각자 위치를 지킬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 테스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세 번째 플랫폼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의 장점은 오픈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프라이빗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아마 CBDC에 사용하게 된다면 프라이빗하게 사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의 이더리움 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사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처럼 사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더리움은 프라이빗하게 사용되는 것이 더 탁월한 CBDC에 사용되기보단 기타 산업에 사용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기승전 이더리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이퍼레저와 다르게 이더라든가 로컬에서 사용되는 ERC 토큰을 사용하면서 POS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형태로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각종 산업들과 사기업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게 이더리움으로선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더리움이 CBDC에도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전부터 제가 이야기한 바로 더 강력한 사업적 가치는 여러 가지 기타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생산성이 화폐를 찍어내는 한국은행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빡센 R&D를 통해 매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수출하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일까요? 후자가 맞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와 포텐셜은 여타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2020년 안으로 CBDC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이 생태계를 전 세계에서 리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 또한 기대해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그리고 기업들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 그리고 CBDC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쿼럼, 이더리움이고요. CBDC 테스트에는 코다가 현재로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뒤이어서 하이퍼레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중들은 여지껏 폰지 사기라고만 생각했던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에 여지껏 없던 종류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BDC나 각종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암호화 자산 대중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예상도 함께 덧붙여 봅니다. 자, 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참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IBM 주식, XRP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이번 영상에 언급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려나요? 네, 정말 내년에는 이 암호화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